여러분, 제철 음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이 순간에만 맛볼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제철 식재료는 가장 신선하고 영양도 풍부해서 우리 몸에 딱 맞는 건강 효능을 줍니다. 같은 나물도 지금 먹느냐, 한 달 뒤에 먹느냐에 따라 몸이 느끼는 반응이 다르다니 놀랍지 않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봄나물은 4월 하순부터 5월 말까지 아는 사람만 먹는다는 귀한 나물, 가죽나물입니다. 가죽나물은 향이 독특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나물이지만 이 나물만의 진한 향에 한번 빠지면 자꾸만 찾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특히 나물을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선 이건 진짜 밥도둑이다. 이 향이 봄이다 하는 분들도 많죠. 실제로 제철에 수확한 가죽나물을 섭취하면 면역력이 증진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심지어 정신적인 활력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오늘 알려드릴 가죽나물 장아찌 레시피를 두고 전설의 레시피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집에 있는 양념만으로도 매번 실패 없이 맛이 나니까 그런 말이 붙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가죽나물 고추장 장아찌, 간장 장아찌, 그리고 참기름 무침까지 누구나 만들기 쉬운 3가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가죽나물 특유의 쌉싸래함이 감칠맛으로 바뀌고 정말 봄밥상이 살아납니다.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추장 장아찌 만들어 볼게요. 가죽나물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서 깨끗하게 준비해 주세요. 가죽나물은 야생에서 채취하거나 밭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표면에 흙이나 먼지, 미세한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남아있는 오염물이나 미생물이 있으면 장아찌로 보관할 때 변질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죽나물, 이름이 어쩌면 좀 낯설 수 있지만 사실은 참죽나무의 어린 순을 식용으로 하는 아주 귀한 봄나물이에요. 참고로 가죽나물은 가죽나무와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가죽나무의 순은 식용하지 않으니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자, 이제 세척을 마친 가죽나물은 밑동을 제거합니다. 가죽나물 밑동은 질기고 딱딱해 식감이 떨어지고 양념이 잘 배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질된 가죽나물은 먼저 소금물에 1시간 정도 절여줍니다. 소금물에 절이면 나물의 숨이 죽으면서 부드러워지고 두꺼운 줄기나 어린 순도 먹기 좋은 식감으로 변합니다. 소금물에 절이는 동안 줄기 부분이 부드럽게 구부러질 정도가 되면 잘 절여진 상태입니다. 1시간 정도 절여준 뒤 가죽나물을 건져 물기가 없도록 건조시켜 주세요. 가죽나물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장아찌를 숙성하는 과정에서 물이 생기고 이로 인해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번식해서 쉽게 상할 수 있어요. 소금물에 절인 후 수분을 꼭 제거해야 장아찌가 오래 보관되고 맛과 식감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다 마를 때까지 하루 기다렸습니다. 가죽나물은 보통 4월 말부터 5월 말 사이에 잠깐 시장에 나왔다 사라지기 때문에 계절이 보내는 짧은 편지 같기도 해요. 자, 이제 가죽나물을 무칠 고추장 양념 만들어 볼게요. 저는 집에 있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했어요. 양념장의 비율은 고추장 4, 고춧가루 2, 조청과 배즙 2, 간장 1, 그리고 생강청 1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넣진 않았지만 취향에 따라서 여기에 식초를 1이나 2의 비율로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각 재료의 비율과 조합에 따라서 장아찌의 맛이 달라지는데요. 고추장 장아찌 양념의 핵심은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매운맛, 그리고 설탕이나 조청 등을 이용한 단맛, 그리고 간장이나 액젓을 이용한 감칠맛과 식초를 추가한 산미의 조화인데요. 여기에 통깨나 마늘 같은 부재료를 더해서 깊은 맛을 좀 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집에 있는 양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본 양념을 갖춰두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인삼가의 메주콩 죽염 간장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깊고 진한 맛이 장아찌나 나물 요리에 조금만 넣어도 깊은 맛을 내거든요.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판매하는 참생강나 생강청이에요. 이 생강청은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하게 마셔도 좋지만 생선이나 고기 요리는 물론 이런 장아찌 요리에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생강차 그리고 기본 양념 용도로 구비해 두시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자, 이제 소금물에 재웠다가 꺼내둔 건조된 가죽나물을 위에 양념장에 섞어 장아찌로 담을 거예요. 준비된 통에 가죽나물을 담고 고추장 양념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하루 정도 냉장고에 두었다가 먹으면 맛이 쏙 빼어 정말 좋아요. 고추장의 진한 맛에 가죽나물 특유의 쌉싸래한 향이 더해지면 정말 밥 한 공기는 순식간입니다. 가죽나물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향과 함께 담긴 건강 효능인데요. 가죽나물에는 비타민 A, C, K는 물론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까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 뼈 건강,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으로 간장장아찌입니다. 저는 장아찌용 비법 간장을 만들어둔 것이 있어서 바로 사용했는데요. 평소에 집에 있는 간장, 설탕, 그리고 식초만 있으면 아주 간단히 장아찌용 비법 간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비율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2대 2대 1대 1입니다. 아주 쉽죠? 간장 2, 물 2, 설탕 1의 비율로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그리고 한 김 식히고 식초를 1의 비율로 넣어주시면 새콤달콤 맛있는 간장 장아찌 양념이 끝입니다. 이때 식초나 설탕의 양은 취향껏 가감하시면 됩니다. 저는 만들어둔 비법 간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날은 아주 간단하게 장아찌를 담았어요. 따로 가죽나물을 데치지 않고 비법 간장과 가죽나물을 함께 넣고 센 불에서 아주 잠깐 익혔는데요. 식초를 간장과 설탕 등과 함께 끓이면 신맛이 일부 날아가면서 새콤함이 줄고 전체적으로 맛이 순해집니다. 만약에 산미를 살리고 싶으면 불을 끄고 난 뒤 식초를 넣는 것이 더 좋은데요. 저는 비법 간장에 엄마가 주신 5년 된 감식초를 사용했는데 신맛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더 끓이는 걸 선택했어요. 가죽나물을 동시에 비법 간장과 넣고 끓인 이유는 높은 온도로 나물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고 양념을 빠르게 침투시켜서 단기간에 숙성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간편하고 시간이나 설거지 거리도 줄어들고요. 불을 끄고 식힌 뒤에 유리로 된 용기에 가죽나물을 넣고 냉장 숙성을 하면 간단하게 간장, 가죽나물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3일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맛이 들어요. 이 레시피는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장아찌로 삼겹살이나 구운 생선 곁들인 반찬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 전문가도 화려한 레시피를 개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어릴 적 엄마의 밥상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 제철 자연 음식을 맛있고 즐겁게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한 끼라는 믿음을 따라서 평범한 식탁을 꾸려가는 사람인데요. 돌이켜보면 산골에서 어릴 때부터 대가족의 밥상을 책임지셨던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도 텃밭에서 갔다 온 신선한 채소들로 늘 생기 있는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 밥상은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저희 아빠도 인스턴트 음식을 거의 허락하시지 않으실 정도로 음식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 건강한 밥상에 시간과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는 엄마가 돈가스나 햄 대신에 늘 가지나물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걸 밥상에 올려주는 게 정말 싫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 나물들이 얼마나 귀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었는지를 감사함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죽나물 참기름 무침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손질된 가죽나물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주어야 하는데요. 어떤 나물이라도 간단히 간장과 참기름, 깨와 마늘 정도만 있으면 맛있게 무쳐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이 가죽나물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 기능 개선, 변비 예방,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죽나물은 예로부터 항균, 항염 효과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감기나 장염,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도 좋고 천연 구충제로도 쓰였다고 하니 아주 건강한 나물이죠.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엔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해독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가죽나물은 향이 강한 만큼 독성이 아주 약간 있을 수 있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적당량을 조리해서 즐기시는 게 좋아요. 체질에 따라서 드물게 속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니까 처음 드신다면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번에는 나물 무칠 때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동결 건조 마늘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마켓컬리에서 이 제품 구매했는데요. 동결 건조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다질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시간도 단축되고 손에 냄새도 배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게다가 동결 건조 방식은 열을 사용하지 않아서 마늘 본연의 맛과 향,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됩니다. 실제로 신선한 마늘과 유사한 풍미를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 마늘의 유익한 영양소를 대부분 유지해 줍니다. 특히 알리신 같은 건강에 좋은 성분 함량이 높게 남아 있어요. 자, 이제 가죽나물 계속 무쳐보겠습니다. 가죽나물은 자체의 향이 주인공이라서 들기름보다는 고소함이 은은한 참기름이 더 잘 어울립니다. 손질한 가죽나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준비된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 먹으면 끝입니다. 봄은 짧고 가죽나물도 잠깐이에요. 하지만 이 짧은 시기에 자연이 주는 선물을 잘 받아들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이 짧은 봄에만 맛볼 수 있는 가죽나물은 싱그러운 향긋함, 쌉싸래하면서도 감칠맛 도는 그 특별한 맛.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계절의 선물과도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가죽나물 레시피는 바로 그런 마음을 담았어요. 짧은 계절에 맛볼 수 있는 귀한 식재료를 오래도록 즐기고 싶어서 어머니께 배운 방법으로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작은 반찬 하나가 여러분의 식탁에 소박한 기쁨이 되고 건강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꼭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철 식재료 하나 정성껏 손질해서 밥상 위에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약이 되는 식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봄에는 가죽나물로 식탁에 향을 더해보세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선물 자연스럽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연을 담은 저의 소박한 레시피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계절의 건강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식탁 되세요. 약이 되는 식탁 진저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